안녕하세요, 여러분. 펑크록 음악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저희는 슬라이 스톤 그리고 그의 밴드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이 남긴 그 강렬한 음악 세계와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렇죠. 음악도 음악이지만 밴드 구성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펑크, 소울, 록, 사이키델릭 이런 걸 다 섞은 것도 대단했지만 흑인, 백인, 남성, 여성이 한 밴드에 있다는 거, 그건 정말 혁신이었죠. 밴드가 1966년에 시작됐다고 하죠. 두 밴드가 합쳐져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댄스 투 더 뮤직으로 확 뜨기 시작해서요. 그 뒤로 뭐 Everyday People, Thank You, Family Affair 줄줄이 빌보드 1위 곡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969년 우드스톡 공연. 와, 40만 명 앞에서의 공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그야말로 전설적인 무대였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 무대 장악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그 멤버 다양성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멤버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음악적 케미스트리. 에너지 넘치는 혼 섹션에 귀에 딱 꽂히는 기타 리프, 그리고 탄탄한 리듬 섹션 위에 여러 보컬이 막 자유롭게 넘나들고. 맞아요. 슬라이 스톤이 멤버들에게 연주할 공간을 많이 열어줬다고 해요. 그게 바로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든 바탕이 된 거죠. 흑인, 백인, 남성, 여성이 진짜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 그런 독창적인 사운드 하면 또 베이시스트 러리 그레이엄 이야기도 해야죠. 네, 그럼요. 그 슬랩 베이스 주법, 썸핀 앤 플러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혁신적이었다면서요? 네. 그건 뭐랄까, 단순히 새로운 연주법이 아니었어요.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의 역할을 거의 재정의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리듬이란 퍼커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주법이 나중에 펑크는 물론이고 뭐 재즈, 록 가릴 것 없이 베이스 연주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스튜디오 안에서도 실험을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특히 1971년 앨범 There's a Riot Going On 작업할 때 보면요. 그 앨범 사운드가 정말 독특하다는 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초기 드럼머신도 쓰고 오버더빙을 정말 거의 극단적으로 사용했어요. 오버더빙을요?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일부러 좀 뭉개지고 흐릿한 질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테이프가 거의 해질 정도로 녹음을 더 쉬웠다고 하니까요. 와, 일부러요? 네, 명료함보다는 좀 느릿하고 몽환적이면서도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분위기.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슬라이 스톤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반영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 담긴 메시지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초기에는 에브리데이 피플이나 스탠드처럼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인종화합 같은 거요. 네, 맞아요.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이 가사처럼 60년대 특유의 그 낙관주의, 히피 문화 이런 게 느껴졌죠. 근데 그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There's a Riot Going On 앨범을 기점으로 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져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인권운동의 좌절 같은 사회적인 혼란, 또 개인적인 환멸감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서 훨씬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냉소적인 시선이 담기기 시작했죠. Family Affair 같은 곡 들어보면 그 나른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그루브가 말씀하신 그런 시대상을 딱 담아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상주의가 좀 저물고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던 그 시대 정신을 정말 잘 포착한 사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밴드인데 70년대 들어서면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아요. 뭐 슬라이 스톤 개인의 약물 문제나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멤버들 간의 갈등 같은 내부 문제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종 갈등도 다시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음악하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좀 불편하게 여겨지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시대적인 분위기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결국 밴드는 동력을 잃고 해체하게 되고 슬라이 스톤 자신도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죠. 활동 기간이 아주 긴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동시대 뮤지션들 뭐 잭슨 5나 템테이션스 같은 소울 그룹은 물론이고요. 마일스 데이비스나 허비 행콕 같은 재즈 거장들에게도 영향을 줬으니까요. 비치즈 브루나 슬라이 같은 앨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후대 뮤지션들에게 미친 영향은 또 어떻고요? 조지 클린턴, 프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샘플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자료를 보니까 한국 대중음악계에도 영향을 꽤 많이 미쳤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 보니까 박진영 씨를 비롯해서 신중현, 서태지 씨 정말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슬라이 스톤의 영향을 받은 걸로 언급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그 펑크 리듬이나 그루브 활용, 또 다양한 장르 융합 시도, 무대 퍼포먼스 이런 면에서 유사점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 둘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슬라이 스톤의 그 약간 거칠고 즉흥적인 밴드 사운드,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중적인 K-팝 사운드로 재창조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펑크의 그 에너지는 가져오되 좀 더 정교한 프로듀싱과 편곡을 거치고 또 대중들이 공감하기 쉬운 사랑 이야기 같은 테마로 풀어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음악적 유산이 다른 문화권, 다른 시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와, 그렇군요. 1993년에는 로클롤 명예전당에도 헌액되었고 2006년에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헌정 무대도 있었고요. 네, 조지 클린턴이 비틀스의 흑인 버전이라고까지 평했으니 그의 음악사적 위치는 정말 확고하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대단한 뮤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스 스톤은 펑크라는 장르를 대중에게 알리고 장르와 인종의 벽을 허무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음악으로 생생하게 기록했죠. 그의 음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고요. 네, 슬라이스톤의 음악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음악이라는 게 정말 시대를 반영하고 또 때로는 그 시대의 경랑 속에서 함께 부침을 겪는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혹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셨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